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11,272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1,235건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4개월 만인데요. 이처럼 최근에 전세 시장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원인으로는 전세값 하락과 또 공급 물량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 금리가 최근에 4%대로 내려와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서울 재건축 청약과 또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당분간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소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과거 우리가 좀 불안했던 그런 심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통계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뭐 분양 시장이 지금 과거보다는 좀 다시는 좀 더 뭐 엄청 불타오른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조금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또 계속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최고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뭐 미국 금리나 인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 서울시에서 이제 또 하나의 굵직한 발표를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 발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과거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이 과거 시장인 시절에 르네상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강변 일대 뭐 많은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뭐 제가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했던 그 기억들이 아는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현재 이제 이 한강 르네상스 2.0이라는 걸 또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발표됐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 보니까요, 서울시 통계를 보면요, 일단 전체 한강변 일부 한강변을 끼고 있는 토지 면적의 75.8%는 주거 지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75%를 자리 잡고 있고 상업 지역이 12%, 그다음 중공업 지역도 한 12% 정도로 상당한 부분 한강변 일대는 주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주거 지역 일대가 그동안은 뭐 알짜배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강변이 좋긴 하지만 가격대가 비싸지 않았나 보면 실제 보면요. 자, 뭐 여의도 일대도 상당히 뭐 엄청나게 뭐 고급적인 뭐 메리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건너편의 마포 일대도 상당히 아파트 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 뭐 이촌동 일대나 뭐 밑에 한남동 일대, 아래 또 내려가면 반포 일대 등 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서울에서도 상당한 뭐 명품 아파트 단지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 지역이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개발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즉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는 이 지역, 주거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 일대에도 하나의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표를 했다. 이게 저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실제 뭐 이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의도 같은 경우 시범이나 삼부 아파트도 있고요. 뭐 반포도 다양한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고 뭐 압구정이나 잠실, 장미 아파트 1차, 2차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죠. 이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과거에는 이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뭐 초과기간 수재나 뭐 규제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그만큼 더 높은 또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또 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 내에 상당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에 초고밀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한강변 라인 쪽으로 해서 뭐 상당히 당산이나 뭐 여의도 일대 개발된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여의도 좋긴 한데 가격대가 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냐. 그런 경우에는 뭐 영등포 인근의 여의도 인근의 영등포 일부 지역에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틈새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바로 옆에 또는 인근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큰 뭐 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편이 안 되네요. 네. 자,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실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과거에 이제 자리 잡았던 지역들이 뭐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 뭐 이촌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반포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뭐 잠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 뭐 장미나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뭐 신규로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덕이나 좀 미사 쪽이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면 뭐 덕은지구 같은 경우 고향 덕은지구도 한강변을 끼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래쪽 뭐 마곡 같은 경우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자, 이 한강변 라인 쪽에 포인트를 잡으셨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데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 그거를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투자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이 좀 뭐 재력이나 뭐 좀 투자 뭐 자금력이 좀 있다고 하고 좀 장기적 투자 가능하다 하면 그냥 뭐 여의도 같은데 그냥 투자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그 지역 인근에다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은 아니지만 덕은지구 지금 현재 막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덕은지구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는 지역들 분명히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뭐 그래서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곡이라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막 좋아지고 뭐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들이 들어온다. 근데 마곡은 이미 들어가기 너무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 마곡 뭐 인근에 보면 뭐 공항동이나 아니면 방화동 일대에
아직은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죠. 자, 이렇게 투자라는 건 내가 어떤 엄청나게 좋아지는 지역에 직접적인 투자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일자리나 뭐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만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근처로 투자하시면 아직은 서울에 투자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세대 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이런 가격이 아직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2.0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주요 사업입니다. 자, 언론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자, 서울 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이 이야기는 뭐 서울 링이라는 거 상암에 생긴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워낙 뭐 언론이나 뭐 다중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관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이 서울 일대, 여의도 일대나 노량진 일대 이쪽 개발하는 흐름과 그다음에 뭐 반포 인근에 개발되는 흐름 이쪽이 좀 주택 시장에 좀 뭔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2007년도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 3월 9일 날 르네상스 2.0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한강벨대 규제 완화로 한강 중심 성장 기점을 조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광, 뭐 어떤 일자리 또는 주거 지역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주거 지역 일자리 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택으로 관련돼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를 좀 특색 있게 뭐 포인트를 준다고 이제 포인트가 나왔는데 자, 초고층 아파트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다른 나라 경제 도시나 경제 수도나 또는 뭐 가까운 뭐 일본 도쿄를 가든 뭐 다양한 뭐 경제적인 도시들 가보면 상당히 이 경제 중심부 중 초고밀 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고층 빌딩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울에 물론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산과 대비했을 때 부산이 오히려 높은 건물들이 오히려 더 웅장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이 좀 더 많지 않냐 할 정도로 그동안 서울이 이 35층 룰에 많이 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감에 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고층 아파트 허용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부 이 특화가 또 이제 중요한데 이게 좀 상당히 저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처음에는 이겁니다. 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뭐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 공공성 확보가 시켜주고 대신 초고층 허용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좀 이제 아마 좀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부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들 과거에도 35층밖에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뭐 컨벤션 시설이나 뭐 마이스 산업이나 그런 것들 같이 뭐 하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50층까지 허용했던 그런 뭐 사례들이 기억이 나는데 자, 앞으로의 여의도의 일부 아파트 지역들을 보면요 상업지역을 끼고 있거나 또는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이미 뭐 상업지역이나 용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강변에 상당히 좀 입지적인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공성 확보가 합쳐지고 뭐 스카이라인이 나처럼 획일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죠. 자,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디자인에 특화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를 허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서울의 이종 주거 지역에 특히 한강변 일부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지역들의 이종 주거 지역이나 또는 뭐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저층 디자인 특화를 시킨다 하면 뭐 준주거나 또는 뭐 더 높게 뭐 일반 상업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2종 주거가 3종 주거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발표로 그냥 뭐 딱 그냥 문구로 딱 나왔지만 앞으로 이게 시범 룰로 하나하나 적용된다면 상당한 이 저층 주거지 일대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층 주거 지역들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뭐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철교 남단 일대 수변 복합 개발 추진이 있는데, 자, 이 노량진동 일대가 무려 17만 4,896제곱미터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노량진 일대가 보면 노량진 일대는 뭐 노량진 지금 재개발 구역들 하나하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오른쪽에 흑성 노타운이나 왼쪽에 보면 지금 뭐 영등포 노타운이 어느 정도 좀 완성된 단계라고 보면,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물론 여의도도 지금 뭐 이야기는 나오지만 바로 뭐 시작은 안 했죠. 자, 이 노량진 일대가 상당히 또 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때문에 좀 뭐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일대 수협이 갖고 있는 이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 이 자리, 옛날 자리죠. 지금 이전을 했죠. 이 자리 일대가 준주거 지역을, 자, 삼종나 준주거 지역 있는 지역을 용도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주는 부분과 함께 노량진역 일대도 삼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주고, 이 수도 자재 센터라고 상당히 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종 주거 지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준주거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아파트나 앞으로의 주택 공급, 서울에 부족한 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동 일대 상당한 앞으로의 큰 변화가 감지되는 지역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밑에 아까 노량진 초등학교 인근의 뭐 재개발 구역들이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런 업무 시설이나 또는 복합 개발이 진행된다면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이미 하나하나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뭐 이슈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링에서 뭐 집중적으로 뭐 서울링이 뭐 어떻게 들어오면 상당히 어떨까, 그런 것도 좋지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아마 지금 부동산적인 완화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여보시고 저도 같이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정보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좀 들어가시면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뭐 서울에 이것이 들어선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 2.0 계획을 통해서 서울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서울의 개발 소식, 서울의 규제 완화 소식에 조금 더 눈이 번쩍 뜨이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투자의 포인트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꿀팁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질문들이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소리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 괴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33평을 분양받아서 2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인데요. 괜찮다면 수도권에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제 막 등기를 마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인데 부산에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투자 금액 2억 원인데요. 서울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요. 정답은 중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좀 지역 설명하고 호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힐스테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입지 좋습니다. 역도 가깝고요. 부산 1호선이 보면 서울과 똑같아요. 서울도 1호선이 이제 과거 이제 노후화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1호선 보면 서울도 뭐 종로나 뭐 일단 보면 영등포나 뭐 1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 보면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이 많고, 2호선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 단지들이나 입지에 좋은 상업 시설들이 많이 끼고 있는데, 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부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1호선 같은 경우가 보면요, 이제 부산역 뭐 과거에 보면 뭐 메인 지역이죠. 옛날 만포나 뭐 이쪽 메인 지역이 있고, 자,
이 밑으로 해서 지금 뭐 아까 사 쪽이나 좀 위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뭐 이쪽 보면 양정이나 뭐 이쪽 보면 뭐 재개발이나 또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자,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운도나 뭐 백스코나 뭐 이런 업무 시설에 맞춰서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하가 괜찮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왼쪽 아래쪽으로 옆으로 가라거나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부산의 인근 지역이 팽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산을 중심으로 옆에 김해나 또는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일자리들이나 새로운 뭐 신도시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실제 뭐 사상이나 사하나 이쪽 라인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특히 사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풀어 나갈게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요. 일단 호갱노선을 한번 볼게요. 자, 개정동 헬스테이트 4. 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5억 2천대가 지금 가격이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 자, 5억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분양가 시작이었고요. 최고가가 뭐 당시에 이제 거의 뭐 7억 후반대가 최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이제 쭉 이제 내려갔죠. 쭉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5억대에서 지금 뭐 약간 지금 살짝 올라간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5억 한 1000에서 2000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첫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하고 이제 등기를 하죠. 이제 입주를 할 때는 다양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 또는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좋다고 하는 시기면 오를 수 있겠죠. 전세는 좀 빠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우리가 보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억대라는 구간이 4억대로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팔아야 될까? 또는 5억대 다시 또 오른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처를 잡아야 될까? 이게 좀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답을 드리면 2억대로 서울에 투자를 하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2억을 끼고 물론 뭐 전세값도 빠졌다, 매매가도 빠졌다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매매가가 하락하더라도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자, 전세가율이 높았다고 하면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도 금리가 아직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2억대로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투자처를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팔고 수도권을 넘어오세요 말씀드리겠지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호선 라인 쪽이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고 이 지역들이 앞으로 좋아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하만 딱 말씀드릴게요. 사하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자, 힐스테이트가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여기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보면요, 노후화된 뭐 그냥 조그만 아파트는 뭐 빌라들이 있고 옛날 아파트들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이 비율이 많지가 않은 상태, 즉 신규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를 봤을 때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죠. 대충 그릴게요. 자, 이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죠. 자, 개정 5구역이죠. 자, 개정 5구역 같은 경우가 아마 포스코 롯데 아마 3,500세대 정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세대 수까지는 제가 못하는데 3,000세대 넘을 겁니다. 3,500인가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자, 이 개정 5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점 개발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힐스테이트 사하고 지금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주위에 없죠. 어떻게 보면 나홀로 고립된 신규 아파트의 형국을 가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위에 개정 5구역, 아까 말씀드린 개정 5구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 개발된다고 하면 그만큼 여기 가치가 올라가면 서로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 다른 지역들도 이 개정 5구역에 성공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동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4만 만약에 끝났으면 저는 지금 5억에서 뭐 올라봤자 뭐 6억 정도로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개정 5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속도 난다면 저는 최소한 뭐 이거는 뭐 제 주관적입니다. 제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뭐 규제나 폭락이 오지 않고 지금 흐름처럼 회복하는 세가 난다면 최소 2억 이상 정도 어떻게 보면 7억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개정 5구역이 만약에 좀 더 성공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뭐 재개발이나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특히 재개발이겠죠. 재개발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플러스 알파까지도 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개정 5구역 성공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서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전략은 현재는 좀 보류 의견을 드렸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산 아파트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밍 기다려 보시면서 부산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카카오 오픈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닉네임 다둥이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남겨주셨고요. 자, 서울시 강동구 둔총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하철역도 좋고 이미 근데 오늘 방송은 좀 안타깝게도 결과 나왔죠. 이미 가치가 있는 걸 결과 이미 분양률 높은 걸로 딱 나왔는데 무순이 가고 청약이 자 일단 입지만 볼게요. 다 5호선 있죠. 퉁촌역 5호선역이 있고 밑에 이제 이 둔촌 오륜역이 9호선이 자리하고 있고 이제 보은역 좀 약간 거리가 있죠. 자 입지적으로는 이미 지하철을 품고 있습니다. 지하철 품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당연히 뭐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 대비했을 때 제가 가치가 어떤지 금액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일단 단지수,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대장주 아파트로 저는 이 강동구 일대에서 대장주 아파트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저는 다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옆에 고덕이 뭐 좋아지고 있다 또는 뭐 우측 안에 뭐 하남 가밀지구 일대가 가밀지구 있죠. 자리 뭐 좋아지고 있다 또 밑에 뭐 오금동 밑으로 해서 뭐 지금 뭐 뉴타운이나 그런 것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성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성파가 당연히 좀 더 위치는 좋지만 남은 지역 뭐 강동 뭐 고덕이나 또는 뭐 하남 가밀 대비했을 때는 여기 훨씬 더 좋죠. 입지가 당연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고덕이나 가밀지구나 또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이 지역도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어떤 느낌이면 저는 그냥 비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마포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마포를 보면 상암이 있고 여기 뭐 고덕이 상암이라 할게요. 고덕 일대가 뭐 상암 일대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좋아지고 있고 뭐 가재 루타운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뭐 가밀지구는 뭐 경기도니까 뭐 고향 덕은지구가 일대가 좋아지고 있다. 자 이게 좋아지고 그런 건 상관없이 이쪽 라인은 그냥 볼 때는 뭐 마포로 따지면 거의 뭐 공덕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마포 공덕하고 뭐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 분석한다면 그만큼 더 안쪽에 서울에도 핵심 지역 뭐 올림픽공원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죠. 송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강동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준송파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지 플러스 입지적인 건 탄탄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호갱노로 보면 지금 경쟁력 벌써 이제 3.69대 1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34평형 분양가는 13억인데 저는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13억이 뭐 어떤 분들은 비싸다, 어떤 분들은 싸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하고 뭐 초품화죠. 초등학교 뭐 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하게 또 인프라가 좋아지고 앞으로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있죠. 지금 도시가 확장된다는 거는 옆에 뭐 하남 일대도 계속적으로 도로 있고 아래에 또 위례 신도시 자리고 있죠. 위로 이제 고덕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사통팔달 핵심 중심 지역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뭐 송파라는 그런 인프라만 누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천운동도 뭐 일부야 뭐 백화점이나 다양한 인프라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뭐 성내동 그다음 밑에 천운동도 일대도 지금 뭐 엄청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자 오히려 입지적인 건 더욱더 탄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답은 나왔죠. 분양률에서 이미 무순위 청약 과거에 뭐 무순위 청약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미달 나온 게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인기 평수는 이미 다 마감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저는 뭐 당연히 가치는 높고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5억까지는 뭐 접근을 하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5억까지 접근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미래가치 지역을 봤을 때는 뭐 인근 지역의 미래가치 지역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이상의 가격에 날려고 하면 뭐 이 어차피 메인 지역이죠. 잠실의 메인 지역 가격을 이쪽이 뛰어넘을 수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봐요. 올림픽공원 중심으로 서쪽 라인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 라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 라인의 가치가 쭉 올라간다 하면 동쪽 라인 가치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이 뭐 100m 달리고 있다고 하면 이 동생이라는 입장도 지금 따라서 뭐 달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형이 막 멈춘다 하면 동생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때 뭐 인근 지역의 무슨 뭐 이쪽 아파트 비교 분석은 뭐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대장주 아파트 제가 볼 때는 뭐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이고 다른 아파트들이 여기 금액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큰 가치 있는 여기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접근을 하신다 하면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입지적 상당히 탄탄하고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부분도 저는 뭐 13억이라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또 아마 다 의견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토끼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 푸르지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매도하고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하는 레미안 아이파크에 분양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건축 분양에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하십니다.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은 뭐 세곡동을 좀 풀어나갈게요. 자, 세곡동이라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강남이긴 합니다. 강남이긴 한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살기 좋아요. 쾌적하고 내곡동 뭐 세곡동 뭐 그다음에 옆으로 해서 뭐 밑에 뭐 상당히 좋은 지역도 우면동도 있고 좀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도 좋고 쾌적하고 서울의 복잡함을 좀 벗어나서 좀 거주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이라는 저 강남이라는 중심을 봤을 때는 좀 더 줄여볼게요. 일단 매도하시고 좀 뭐 잠실 쪽으로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저는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이 더 좋지 않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2호선을 딱 그렇고 그다음 밑에 이제 9호선 있죠. 9호선 있고 그다음에 7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3호선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구역을 봤을 때는 강남은 저는 이 탄천을 중심으로 위 아래를 좀 가치가 다르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래쪽에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래쪽도 뭐 보면 우리가 뭐 개포동이나 이쪽 엄청 가치 높죠. 그런데 일단은 뭐 위쪽 라인의 업무 시설이나 지하철망이 상당히 교통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을 또 분리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나쁜 것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라인 산 구룡산이나 대모산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역들은 그냥 강남이긴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강남으로 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교통을 이용한다면 차량 뭐 정체나 아침에 그렇다 따지면 차라리 송파에서 빠르게 테일러로 빠르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즉, 뭐 어떤 말이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냥 뭐 지금 금액적인 것도 지금 뭐 거래도 없죠. 거래도 없고 지금 14억 중반에서 끊겨 있는데 실제 이 거래가 앞으로 있다고 하면 가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는 좀 약간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들이 뭐 지금 LH 뭐 라인들도 많이 잡고 있고 조그맣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옆에 쪽
뭐 세곡동에 공공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치를 올리고 싶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들만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일자리나 뭐 차라리 뭐 우면동에 뭐 일자리나 뭐 R&CD 뭐 혁신 산업이나 그런 일자리가 들어가면 좀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외곽에 떨어진 강남이긴 하지만 외곽에 떨어진 주거지의 역할로 끝나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받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그냥 끝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여기 레미안 아이파크를 하신다고 하는데 참 본의 아니게 아까 상담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 라인 메인 지역의 라인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잠실 일대가 이 뭐 리센츠나 뭐 엘스나 잠실 트레지움이 뭐 메인 역할을 좀 많이 해왔다고 하면 물론 이 강남 접근성 강남과 붙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송파라는 지역이 잠실은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잠실을 중심으로 이 서쪽 라인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5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높은 모시촌까지 뭐 허용되는 지역들이 있고 자 잠실 1차나 잠실 2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때는 물론 5단지 같은 경우는 서쪽 라인을 하더라도 이 중심을 봤을 때는 자 잠실대교 남단 쪽 아래를 봤을 때 이 동쪽 라인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 8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자 8호선을 끼고 있다는 게 뭐 엄청난 장점은 아니죠. 잠실역까지 그냥 도보로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수혜택이죠. 자 이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잠실 업무 지역이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옆에 뭐 송파구청부터 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다 걸어다닐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긴 쓸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워낙 좀 시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한번 도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세곡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입지가 있긴 하지만 주거 지역으로 그냥 만족하신다고 하시면 뭐 세곡동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투자 전략을 가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같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맞물려 있는 지역에 과감하게 공략을 하시라.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뭐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부동산 시그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동산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바로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하남 감일지구 내에 위치한 오피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이제 3호선이 연장이 되면 감일역이라는 게 예정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정역 3호선 연장한 감일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역 바로 앞에 위치한 오피스가 되겠고요. 감일지구 내에 위치한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은 36.93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77실, 근데 오피스가 91실, 상가가 80실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포인트는 좀 주거 시설보다 업무 시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보통 주거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주거 시설 77실인데 오피스가 91, 상가 87. 그래서 상당히 업무 특화적인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24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 있고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3호선 연장안이 이제 나왔는데 가밀역, 바로 가밀역이 예정역입니다.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오금역까지 정차하는 3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3호선 가밀역에서 이용한다면 서울 중심부까지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대 일대나 뭐 위로 더 가면 종로 일대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은평 일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3호선 연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하철 노선을 통해서 뭐 9호선이든 뭐 강남 일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은 지하철 3호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업무 시설이죠. 자,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다른 뭐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 뭐 사업체들이 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업무 시설은 그만큼 다른 지역의 뭐 관계에 뭐 관련돼서 뭐 업무를 봤을 때 뭐 차량이나 그런 이동의 소통이 쉬워야겠죠. 자, 이 서하남 IC를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나 좀 더 이용해서 뭐 하남 분기점을 통해서 중부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차량 이동 빠르게 다른 지역 사통발동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남 일대도 인프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뭐 좋은 인프라도 있지만 송파 일대가 10분에 차량 10분이면 송파 또는 10분만 가면 강동 일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혜택이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가밀지구가 상당히 지금 다른 엄청난 큰 굵직한 지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 강암지구나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좀 더 가면 삼기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또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그다음에 주거 지역 타운들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 지역 일대만 상권 확대와 함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권이나 또는 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좀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문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3호선 연장이 오금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남시청까지 연결됩니다. 자, 3호선 5호선이죠. 자, 5호선 같은 이제 하남 검단산역까지 이미 연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상일역에서 지금 연장이 돼 있고 북쪽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자, 이 남쪽 레인은 3호선 연장된다면 하남 일대가 북과 남으로 빠르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 연장이 된다면 이 가밀지구와 또 앞으로 삼기신도시, 교산신도시까지도 빠르게 지하철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오피스 업무 시설에도 상당히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 하면 이 경기 남부권에 많은 또 일자리 또는 뭐 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고 특히 뭐 우리가 보면 뭐 산업 시설들이 또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자, 그리고 이 충청권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밀지구 일대의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2025년도 착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통하면 동쪽 라인도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이 가밀동에서 출발해서 양평구 양산면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밀지구에 스타트하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또 착공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장기적인 뭐 개발 호재로도 또 상당히 또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산신도시가 20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으로 지금 상기신도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기신도시 들어온다면 그에 맞춰서 과거 1기 신도시가 주거 위주의 뭐 일자리였다고 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복합된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인구 사람 수가 증가될 수 있는 하남 일대의 인구 증가와 함께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맞춰서 가밀지구 일대도 어느 정도 좀 직접적 간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서쪽 라인 거여마천 뉴타운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거여마천 뉴타운도 하나의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과 또 주거 지역이 탄생이 된다고 하면 이 가밀지구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조감도를 보면요, 이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 시설과 뭐 인프라, 그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우리 녹지 공간을 가로 공원으로 쭉 펼쳐져 있고요. 역과의 거리는 이제 바로 도보 1분 거리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뭐 참고화면입니다.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뭐 샘플하우스 직접 또 보실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섹션 오피스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중요한 건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주택세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임대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다 월 100만 원 정도 임대 시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1억 9천 정도 대출 활용하신다 하시면 실투자금 9천만 원을 또 투자 가능한 업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수 부담되시거나 또는 뭐 노후에 또 수익형 부동산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적합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장 활동이겠죠. 정말 여기 입지가 좋은지,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또는 인근 지역이 뭐가 들어오는지. 자, 여기 인근에 뭐 동떨어진 논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만큼 가치 있는 지역이 있고 가밀지구 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1대1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가밀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업무지구로 특화된 상가라는 점 입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 호재들까지 포인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오피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한번 살펴볼 거고요. 기본 정보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실사용 면적 39.0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도 무려 20.2제곱미터가 부여가 됩니다. 특히 대지 면적이 좀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된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입니다. 자, 규모는 1.5룸 건물로 되어 있고요. 16세대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3년도 1월에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완료가 됐고,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일단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자, 도보 8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여기서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답심역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파크자이나 레미안 위브나 아파트 단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투자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8분 거리라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인근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지금 청량리 재개발 가깝고, 청량리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뭐 차량으로 간다면 10분 내로 뭐 청량리 일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의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프라 뭐 잘 되어 있죠. 청량리만 가봐도 백화점, 대형마트, 뭐 극장, 쇼핑몰 다 이 청량리 역사에 모든 게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량리에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공원, 뭐 답심리 공원과 그다음 좀만 내려가면 뭐 밑에 뭐 다양한 노선 뭐 중랑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뭐 잘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구고, 이 동대문구에 답심리동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나 뭐 한국외대나 한양대학교, 특히 한양대학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들이 상당히 한양대학교 학생들도 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도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임차인 수요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실제 이 답심리 일대 보면 시장에서 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뭐 시장이라는 게 뭐 조금만 뭐 작은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큰 시장, 전농시장이나 답심리 시장 가보면 상당히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경동시장 같은 건 뭐 유명하죠. 뭐 이런 시장 임차인도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호재는 일단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GTX, 비노선, 신호선이 들어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를 투자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자, 청량리한 지역에 투자를 못한다 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 투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 반포를 뭐 투자를 반포가 예전이죠. 뭐 한참 더 오래전 이야기죠. 반포 일대에 뭐 레미안도 들어오고 자이가 들어오고 그 시절에 반포의 금액이 비싸서 투자 못 하신 분들
뭐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인근 지역 방배동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는 뭐 다른 지역들에 뭐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엄청나게 가치를 올랐을 때 똑같이 올라가지 않지만 투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또 수익이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량리 투자가 어렵다고 하면 청량리가 앞으로 지금 GTX 비노선 신호선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이 교통 호재 GTX만 들어온다 해도 경기도권의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10억 이상이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파주에 운정 신도시 GTX 들어와서 금액이 아파트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GTX A 노선 뭐 운정 신도시에서 강남 출퇴근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청량리 인근의 답심리에서 강남 출퇴근 더 용이할까요? 자, 답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다 알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 대비했을 때 GTX B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가치가 인근 지역 뭐 제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답심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뭐 다양한 전농동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가치를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묘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동부권 일대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데 이 면목성 경전철도 2028년도 착공 예정에서 이 청량리 스타트를 하는 이미 지금 청량리 자체도 지금 교통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자 청량리 일대 면목까지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GTX B노선, C노선 들어와 있죠. 5호선도 있죠. 1호선도 있고 그다음에 분당선도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경춘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자 지금 벌써 노선을 말해도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면목선이 또 추가가 됩니다. 자 면목선 추가되는 것도 하나의 큰 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강북 횡단선 이 9호선 강북의 9호선에 불릴 수 있는 이 착공 예정 올해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목동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그러면 지금 남쪽으로는 지금 분당선에서 지금 수원까지도 빠르게 수원이 인천까지 연결되어 있죠.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1호선도 지금 인천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5호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분당선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에서 북쪽도 연결되고 있죠. 거기고 GTX B노선, C노선이 지금 무시를 하더라도 강북 횡단선까지 연결된다면 이 청량리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동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지만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호재들 꼭 눈여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청량리 일대 이미 지금 뭐 롯데나 지금 효성 해링턴에 이미 지금 입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고 실제 가보시면 저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포인트 잡으실 때는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쪽 라인에 장안동 일대도 지금 일자리 거점을 선정된 이 장안동 일대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상당히 일자리 거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심리 같은 경우는 답심리 자체는 답심리 재개발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모아주택이나 뭐 다양하게 지금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뭐 인근 지역 진행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위쪽 청량리 아래쪽 장안편까지 지금 맞물려서 이 동부권에서도 동대문 일대가 개발이 상당하게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미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 이제 지금 완성이 됐죠. 이런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사진 참고를 하시면 뭐 실제 사진입니다.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 사진으로 실제 뭐 햇빛이 들어오는지 위치에 정말 역과의 거리가 정말 8분 거리에 나오는지 인근에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자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뭐 가치 상승을 끌어올리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자 4억 미만입니다. 자 동대문에 4억 이상인 집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3억 8천입니다. 그리고 예상 임대가도 보수적으로 3억에 바로 임대 맞춰진 집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동대문에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의 임대 시세 또는 부동산 시세 알아보시면 아 메리트 상당히 있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또는 현장 직접 보셔야 되시는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1: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고를 해보셔서 또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또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대출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면서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는 피해가는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정답들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